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저쪽 당 소식 듣는 시간을 제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저쪽 당 얘기 못 들었거든요. 저쪽 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요즘은 보니까 저쪽 당 사람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물어뜯는데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자, 저쪽 당 얘기는 우리 2분 뉴스 김대호 PD가 전해드리고 있죠. 자,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뉴스 김대호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생겼을까요?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첫 번째로 따라가기 바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개혁하고 실현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붙어줘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고 함께 연대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부재가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공부. 네. 야, 이거 그렇군요. 사실 개혁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랑 이제 정부 정책 방향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제 저쪽 당 얘기들을 준비를 좀 해 주셨어요. 네. 예, 저쪽 당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하고 있대요, 거기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 총리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현재 소식은 무엇이고 앞으로 여기에 주안점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지점 생각했던 거랑 어떠한 부분이 왜 다른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순차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란 중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은 분란인데 좀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쓰잘데기 없는 분란이라고 보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분란. 왜 쓰잘데기 없어요? 물론 저기 분란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분란이 마무리되고 나면 뭔가 남는 거는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쓰잘데기가 없다. 그럼 남는 것도 없는 누가 봐도 뻔한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먼저 그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는 전당대회도 지금 솔직히 치르고 싶어 하지 않고요. 전당대회. 지금 네. 당대표가 없는데 전당대회를 안 치른다. 피로도가 높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선도 질 거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거 이미 찍고 뻔한데 전당대회는 해서 뭐 하나. 네, 그리고요. 피로도만 높아지는데 피로도가 높다. 지금 이제 너무 지쳤구나 얘들 전부 다. 네. 그런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동훈 이쪽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1위로 점쳐지고 있는데 김문수가 당대표 1위라고요? 여론조사로는요. 여론조사로는? 네. 근데 이거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금 상황으로는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김문수 말고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한동훈 한동훈 쪽이에요? 아니요. 한동훈 쪽을 못 들어오게 막고 싶을 거고 한동훈 쪽도 못 들어오게 막고 싶고 김문수도 안 되고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야? 누가? 제가 봤을 때 권성동, 권영세 그 브라더스가 했던 것처럼 쌍권총들이 네. 토설 칠 것 같다. 그런 류로 갈 것 같습니다. 야, 재밌네. 상황이 이러면 좀 자주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계열이잖아요. 정확하게는 김문수 후보가 데려왔으니까. 김문수계구나. 저기서는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같이 맨날 섞어서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돼 가는데 한동훈은 뭐 해요? 일단 제가 영상을 준비해 오려다가 편의점을 그냥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뭐 하는 사진이죠? 이게 예. 뭐야 지금? 뭐 하는 건데 얘? 뭐 먹고 있나요? 뭐 먹고 핫도그야 지금? 뭐랄까요? 이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의 라이브 방송의 모습이랄까요? 이게요? 이제 라방이라고 하죠. 라방을 먹방으로 해요 요즘에? 그냥 원래 자주 뭐 먹고 뭐 하고 합니다.
다 하는데 어. 솔직하게 제가 요즘에 조금 빈도수가 많이 줄었는데 괴롭습니다. 이재명 정부 거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저거를 쩝쩝쩝쩝 보고 있어요. 쩝쩝쩝쩝. 좀 솔직히 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이 사진이 뭐야? 이건 또 한동훈 오늘의 먹방, 황소 곱창 양밥 그리고 고양이 강상 옆에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이제 지지자들과 어, 소통을 예. 하면서 고양이를 아예 안고 있네. 이걸 지금 방송에 한단 말이에요? 뭐 다 소통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버 같아요. 네. 이러면 그냥 일반 유튜버지 뭐 누가 이게 정치인이라고 봐. 이거 정치 유튜버도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먹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는 먹방은 광고 때만 먹방을 해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야 재밌다. 와 이 새끼 재밌네 진짜 이거. 저 솔직히 뭐 이거 무슨 말이 나갈지 몰라갖고 말을 아끼고 싶을 정도거든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저게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법무부 장관이었고 와, 저런 사람이 이제 했었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무언가 도약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어 나오는데 저 모습 상태로는 힘들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로는 솔직하게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면서도 보이는 점들이 이 무언가 책임지는 자세라는 게 나 계엄에 반대했어요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보는데요. 먹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흘리고 먹는 저랑 비슷하다라는 동질감에서 일단은 좀 쉽지 않을 것 다 같고요. 흘려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라방을 중점으로 이렇게 계속 가져갈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이 자기가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한다고 봐요. 언론에 나가서 한다던가 뭔가 패널을 등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귀찮고 하는 막 질의부터 하고 쏟아지는 막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비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라방을 한다. 네. 먹방을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팬덤이나 지지층에 대한 걸 모을 수는 있겠지만서도 한편으로 그 이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그렇게 먹방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먹방을 하면서도 뭔가 컨텐츠에 정치인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네. 고양 이거 신변 잡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걸 한다고?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강한 분위기로 치고 나갔으면은 조금이라도 기대가 될 법한데 왜 사실 요즘에 조용한다고 느끼는지 사실 이 부분 하나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친한 진종호 나경원과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나경원계 지방의원이 어그로 끈다. 당원 모집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제가 이 기사 제목만 살짝 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맨 마지막 말이 이게 핵심이군요. 당원 모집을 하는데 진종호하고 나경원 쪽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다. 네. 당원 모집을 하는데 이게 왜 싸움을 붙죠?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이요. 네. 예. 자,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님한테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아니요, 기분 나경원 나쁘다고 말 의원님하고 안 했고 나가- 괜히 이슈화 자, 만드시는 거는 이거 그러니까- 오그로 꺼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거를 얘기하시면 이슈화 안될것 만드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의원- 나경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 우리 당원가입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자, 제가 이거 이게 저 싸우네요 열심히. 왜 나왔느냐, 왜 연락도 없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행사하는 그 지구당의 지역당의 행사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나오면 안 되는 건가? 저기 뭐요? 사진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예, 다음 사진 네. 제가 여기 예. 이게 제가 왜 힘드냐면은 요즘 국민의힘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유튜브를 직접 들어가서 다 봐야 돼요. 난해하구나 조금. 네. 아니 이 주요한 내용이 없어서 어. 그러니까 쓸 게 없어요 사실 기사를.
첫 번째 그게 있고 왜 그러냐면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숭실대 동작구 지역 나경원 의원 쪽 지역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친한계 진종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가가지고 당원 모집 행사를 해요. 지금 모두가 당원 모으는데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 보시는 나오는 사진에 있는 분들이 저 구의원 시의원 분들입니다. 그 다음 장을 한 장 보시면은 다음 장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조금 분위기가 좀 험악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치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대치까지 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같은 당입니다. 예, 같은 당이고요. 그 다음 장을 하나 보시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에 대해서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뒤에 날짜가 살짝 가렸는데 6월 21일인데요. 예. 지금 진정호 의원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해도 문제되지 않는데 왜 지금 그 밑에 오른팔 왼팔 같은 시의원 구의원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냐. 근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갖고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진종호는 뭐 당원 행사 모집을 행사하는데 나 가겠다라고 나경원한테 얘기했다 이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기하고 갔는데 그 나경원의 그 아주 측근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더라. 그래서 네. 싸움이 붙었다. 네, 우르르 와가지고. 보통 진종호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 남의 지역구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지역구 그 위원장한테 나름 저기 그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양해 구한 거 맞나 보네. 사진을 보니까 이게 나경원도 있고 진종호도 있고 한 거 보니까 맞는데. 그래서 지금 반대로 나오는 이야기가 통화로는 네 그러세요라고 하고 뒤로는 야 쟤네들이 여기 와서 한다냐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우르르 몰려온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네. 겉과 속이 달랐다. 진종호한테 하는 말과 자기 당원들한테 하는 말이 달랐다. 그래서 자기 측근들한테는 야 막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분위기로는.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김문수 후보인데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예, 김문수 후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요즘에 요새 활동을 해요? 예. 한다고 보기에는 그냥 SNS에 턱걸이 올리고 막 하는 사진 영상들을 올라오고 거기는 하는데 턱걸이를 하는군요. 예. 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식사하셨어요? 기자들한테 할 말 없어요? 식사로도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기자가 찾아왔으면 물어보려고 했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전 중진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40명에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왜 밥을 왜 먹었을까? 글쎄 기자들한테 할 말도 없고 당대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쫙 모아놓고 밥 먹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럼 나름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건가? 지금 말을 해낼 수는 없으나 다른 생각이 있어. 이런 의미가 되나요?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자, 다음 장이요. 네. 예. 자, 전당대 출마 생각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예, 그 다음 장에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자. 글쎄요. 그거는 뭐 아직 없는데 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난 대선 후보 때 제가 김문수 후보를 많이 봤는데 그때도 김문수 후보 측근 5명이 집 앞으로 가가지고 나와주십시오 했고 국민들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겠다 이렇게거든요. 일종의 이제 쇼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쇼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쇼를 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대답을 일단 안 한 거네 일단. 네. 그래서 이제 나올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지금 저기에서 본인이 직접 등판을 당대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과 시기적인 부분 네. 그 안에서 한번 정리가 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인지 그러한 이제 결정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기자들 만나서는 할 말 없다, 전당대회 안 나간다 하고 있으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이렇게 모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나름 또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일단 현재 분위기는 그러네요. 일단. 그렇죠. 그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죽기 싫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김문수에서 한덕수 새벽에 후보 교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60여 명 이상이 찬성을 했고 네. 김용태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렇죠. 라면서 자폭 발언을 했어요. 네. 자,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번에 과반 이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윤석열 완전 친윤 쪽이라고 이제 유명한데 이 사람들은 개혁과 쇄신이라는 게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권의 주류라고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거기에서의 지금 이번에 당대표 출마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정리 중인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야, 아직 결론이 안 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계속 이합집산 또 나름 막 지금 현재 주판을 둥기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한동훈은 안 돼.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 참. 한동훈은 안 되는 오래됐기 때문에 야, 이 동네 재밌다. 근데 한동훈은 그걸 정면으로 뚫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뭐야, 이제 먹방 일단 하고 있다. 아, 언젠가는 지한테 때가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안 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자, 좀 상황이 그러하다. 네. 그리고 다음은 보시면은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안철수네요. 안철수가 여기 왜 갔을까요? 분당에서 유세 여러 번 했는데 성원해 주시고 박수 쳐줘서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델이요? 그가 이게 요즘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지금 다 지금 자기 밖으로 챙기고 있구나. 지금 열심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또 어디서 또 잘 주워 들어와가지고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양상이라고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김민석 후보, 국무총리 후보가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별거 아닌가 자꾸 시비를 털어요, 한마디로. 어거지를 써가면서.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을 때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한동훈 맡고 싶고 김문수는 안 될 거야. 들어오게 못하고 하고 싶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쫓고 싶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는 또 친윤 쪽으로 과반 이상으로 들어왔고 다시 쌍권브라더스와 비슷한 사람들이 당을 쥐어잡고 싶은데 당을 쥐어잡아서 뭘 할 것인가 당대표를 해서 내년에 지선에 있어서 이기는 거는 기대 안 하고 있고 단 지더라도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그 전체적으로 자기네 세력으로 물갈이를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여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살아남는 게 중요한 상황이구나. 예. 그래서 자기네 세력으로 한번 쫙 갈아엎을 수 있나 없나를 보고 있는 계산을 튕기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지선을 앞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기지도 못할 거 일단 네. 우리 밥그릇은 확실히 챙겨두자.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에 나경원하고 진정우 뭐 싸움이 붙은 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막 김재섭, 막 김용태, 막 이렇게 이준석도 김용태한테 나가보라 그러고 하는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준석 제명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왜 얘기가 나오다 말지 막 이런 분위기들도 제명 있고요. 좀 시켜주지. 왜 그러냐면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이렇게 다 친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준석이 혹시 돌아올까봐. 아니 그 보기 싫은 거죠 그냥. 보기 싫은 것도 어쨌든 좀 치워줬으면. 자, 그 가운데에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여기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붙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 붙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추진호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 몇 명이 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하는 과정들과 과반 나오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지금 당에서 대표를 가져가고 싶고 주류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번 특검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다들 좀 궁금해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하면 당이 방어해주지 못하면 그냥 다 날아갈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가 죽기가 싫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반대로
본인이 이제 무언가 때가 되면 맞을 당할 때가 되면 탄로가 나면 나를 탄압하려고 한다. 그러한 이미지가 가기까지 위해서 그 과정을 열심히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내가 탄압받고 있다. 내가 이재명 정부한테 밑보여가지고 네. 탄압받고 있다. 요걸 빌드업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일단 희생양으로 김민석 의원이 지금 표적이 된 거다. 그러니까 김민석 두들겨 폐기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난리를 쳐야 되겠네. 이 사람들은. 주진우 역시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제 눈에 좀 밟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도 맨날 얘기하지만 리박스쿨인지 띠박스쿨인지 아무튼 저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디선가 그 조직의 결국에는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어떤 무슨 되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누구한테 붙어야 생산이 있을까? 그 계산을 하면서 지역 지선에서 안 되더라도 당협위원장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 계산이 지금 1순위란 말이죠. 네. 그런데 어디서가 우리가 지금 봐온 부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가 뭔가 굉장히 들깨처럼 막 하는 것 같다고 느끼잖아요. 네. 이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의 분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김민석 의원을 좀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힘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리박스쿨인지 하여튼 요런 이상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의 뭐 어떤 뒷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령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웃대가리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해서 이거 딥스테이트라고 하나요? 딥시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런 것들이 지금 이런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그럴 수도 없냐면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 여야 회담에서 막 얘기하고 인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사실 여기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감한 예민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 임기 후에는 재판받겠다 약속을 해라. 그거 뭘로 약속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거를 보고 있냐면 지금 받으라 해야지 임기 후에 받으라고 하는 미친놈이 무슨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마저도. 그렇죠.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장 앞선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 인선에 대한 문제들을 맡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마디로 이제 그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그렇죠. 일부 지지자들은 의식한. 실제는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이거 국힘당이 조만간 망가질 수도 있겠는데, 아예? 공중부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무슨 이거 껍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진짜로 갈아치워. 이럴 수도 있겠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네. 야, 그 동네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 양상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건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건 또 뭔가요? 장사의 신.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지법에서 조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김세희한테 1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4천만 원에 조정을 하라는 조정결정문이 나와서 일단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서면 놓고 해가지고 김세희를 꼭 감방 보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의 신. 네. 이분들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금 흡수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예. 그분들이 아닌가요? 이제 소송해가지고 대부분 거의 승소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거는 그냥 예시의 하나인 것 뿐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재밌는 내용을 하나 입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 국민의힘 쪽 변호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의힘 유튜버들끼리 싸우는 양상은 몇 번 봤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인 유튜버들을 싸우는 건 많이 보기 힘들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저기 구제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감옥 안에 네. 찌양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부 변호사가 접근을 해서 너 지금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에 김세희 죽일 수 있는 거 하나만 줘봐라. 라고 해서 구제역 변호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빡쳤어요. 또.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멸망전을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야 이거 야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정리가 잘 안 될 정도로 하여튼 뭐 자기들끼리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다. 야 거기 웬만한 채널들 막 다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좀 단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지금에서도 지금 잠깐 조금 논란거리가 있어서 좀 가슴 아프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내 안의 분위기도 그걸 뒷받침하던 유튜브 내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은데 어디선가 이렇게 자꾸 물어뜯을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언론을 뒤에다가 해놓고 조종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많이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이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 자료가 이제 윤석열 지지 모임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가 돼 있냐? 윤삼호 회장이라고 돼 있죠. 정청래 7년 전 발언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길 바라며 자료는 게시판에 업로드되었으니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경선이 아주 제가 아름다운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뜻밖의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방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얘네들 거다. 윤석열 쪽에서 버티고 있는 거다. 이 얘기가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사실 이거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왜 가져왔냐면 저는 당대표에 어떤 분이 더 적합한지 전 둘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동일합니다. 정청래 의원이든 박찬대 의원이든 어디선가 도를 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알리고 의식을 해야 된다. 인지를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냐면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저는 윤어게인 집회 여전히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했고요. 그 외에 한 가지로는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대호 씨 정청래 의원 편드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청래 의원 편이 아니지. 이거. 요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만 이 표정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서 어떠한 해안으로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끼리 너무 어느 정도 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참 그래요. 참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여기서 잠시 내가 여기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자꾸 문제들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뭘 물고 늘어진 줄 아세요? 보면은 대형 유튜버 이러면서 물고 늘어져요. 박시영이라든지 이동영이라든지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 물고 늘어지더라. 뭐 새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대형 유튜버들이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러면서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랑 붙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랐느냐?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보통 뭐 친낙이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친낙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사람들 똥파리라고 불렀어.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진보다, 뉴 좌파다 이러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뭐 유튜버들이나 또는 뭐 김어준, 기동영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니들 꺼져라. 이제부터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 막 분란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낙연 쪽으로 갔던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났는데 하는 짓거리는 옛날과 똑같더라. 그 말씀 들으니까 어젠가요? 제 채널에 어떤 분이 댓글 다셨는데 대호 씨는 다 좋은데 이분 뉴스는 다 좋은데 왜 장용진이랑 노냐고 댓글 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제가 장용진 TV와 노는 게 아니고 장용진 선배님만 저랑 놀아주는 거거든요.
아이, 그, 아무튼 제가 솔직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면서 네. 사실은 어떤 분이 돼도 손색 없을 정도로 다 훌륭한 본인들이시고 훌륭한 분이시죠. 혹여나 설사 한 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혁혁한 공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채워질 텐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으로 잘 이루어지길 응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박찬대 의원하고 저기 정청래 의원이 지금 걱정이 제일 커요. 두 분이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이번 일 때문에 지지자들끼리 싸움이 날까봐 정말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전전긍긍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정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신다면 쓸데없는 이런 걸로 분란 내지는 마셨으면 하는 바람 제가 꼭 가져봅니다. 아이고 참, 네. 오늘도 좀 빨리 좀 끝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또 조금 오래됐네요. 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발을 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G7 갔다 오시고 오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국무회의 주제가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에서 예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재원, 돈, 민생 지원금 이러한 부분들 사실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컨디션 회복하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싶으실 텐데 이 일사천리로 처리하시고 울산 가서 AI 데이터 이거 처리하시는 거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을 먹었다.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울산에서 AI 데이터 할 때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업들이 걸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니? 그러자 기업이 아무리 짧아도 적어도 한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자 행정 처리를 다중으로 처리해서 시간을 줄여준다면 5년 안에 가능하겠냐라는 비슷한 질문을 해요. 우리가 뭐 행정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테니 얼마나 앞당길 그렇죠. 수 있느냐. 그렇죠. 왜 그러면 특혜를 줄 수는 없으니까 네. 보통 오래 걸리는 행정에 대한 거를 원래 순찰 하나 둘 셋 과정이 있으면 하나 둘 셋을 너네가 준비만 된다면 한 번에 다 같이 검토해주면 시간이 확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빠르게 국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분은 5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그렇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막 보도에는 막 이재명 대통령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거의 지금 모든 걸 건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는 누가 더 적합하냐 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자신 있게 붙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당대표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이 더 붙어줘야 된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딱 스타일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다 해버리지 스타일이 있어요. 깝깝해. 남 일하는 게 마음에 잘 안 들어. 근데 이해는 가요. 뭐 지금도 뭐 조은석 특검 관련해갖고 막 믿을 신뢰하니 뭐하니 하잖아요. 솔직한 제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맡기고 싶은 것도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년 안에 쇼부를 보는 걸로 방향성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 진짜 1년간 눈 딱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붙어서 제대로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붙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참 네. 그런 것까지 보셨군요. 네. 야, 재밌네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 잡아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솔직하게 국민의힘 이야기가 요즘에 힘들어요. 몇 시간씩 봐가지고 준비를 해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고민한테 가서 선배한테 선배 이번 주 내용이 진짜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쟤네들이 얼마나 쓰레기가 돼가는지를 알고 그것마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래. 근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대우 PD밖에 없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긴 해요. 근데 참 쓰레기긴 쓰레기다. 내용들이 먹방하는 새끼가 없나 진짜. 야 자기들끼리 당원 모집을 하는데 당원 모집 왔다고 뭐라 그러질 않나. 와 이거 볼만하네요. 그렇죠. 예. 한마디면 마지막 한마디 정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보다가 지금 여기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가 안 나온단 말이죠.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에도 참 찌질해.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에도 좀 찌질한 내용들이네요. 네. 자, 아무튼 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 여기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